안녕하세요. 저는 그 무섭다는 사춘기가 시작된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른 집에선 아이가 사춘기를 시작한다면 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보내겠죠. 하지만 딸아이는 저 때문인지 철이 일찍 들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만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도 그때는 집에서 웃음소리도 나고 참 좋았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서고 정말 없는 살림이 더 없어지자 아버지는 술만 찾으셨고 엄마는 그 모진 세월을 참고 참으셨죠. 몇 년 동안 빛 한 줄기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들을 알았는지 아파트 청약도 당첨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되었다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청약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셔서 그것마저도 날아갔습니다. 책임감 없는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버지가 생각하셔도 미안했는지 집에만 계셨어요. 처음이었어요.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 게 말이죠. 항상 밖에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이 자주 울리고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또? 하는 생각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알 거 없다 하시는데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또 무슨 사고를 치신 게 분명했죠.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너무 황당하게도 아버지에게 두 번째 부인이 있었고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고 전 너무 화가 났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대체 우리한테 왜 그래요? 엄마하고 저로서는 부족하셨어요? 저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냐고요? 그런데 있죠. 소리쳤던 제 말에 대답을 한 건 집에 찾아온 아주머니였어요.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태어난 아이 너보다 오빠야. 엄마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어온 두 집 살림이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온 이유는 아버지가 집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받아서였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엄마와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야금야금 챙겨 그 집에 생활비로 주었고 앞서 청약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것도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 저희 엄마와 결혼은 왜 한 걸까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겠으면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너무 참을 수 없어 엄마에게 이혼하시라고 했고 그래야 나도 살겠다 했는데 엄마는 이혼만큼은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 전 엄마도 아버지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따로 나와 살았어요. 혼자 사니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를 치는 아버지도 없고 옆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참는 미련한 엄마도 안 보이니 좋았어요. 하지만 평탄하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그런지 외롭더라고요. 그러던 중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달리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커서 그런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전 상대적으로 우울한 편이었지만 그 사람 덕분에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제가 혼자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쓰인다며 같이 살자고 했고, 이런 사람이라면 아버지와 다르게 나를 품어주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동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지금의 딸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결혼을 생각했고, 결혼을 허락받으면서부터 제 인생은 또 꼬이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아들과 그냥 같이 사는 여자친구였을 때는 한없이 다정하셨고 항상 안쓰럽다고 뭐든 해주셨던 분들인데, 막상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런 집에 자신의 아들을 줄 수 없다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저와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겠냐면서 제 더러운 팔자 우리 아들이 떠안고 가는 거 절대 두고 볼 수 없다시며 결사 반대하셨죠. 모진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남편은 저에게 자신만 믿으라며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결혼하고 사는 거고 우리의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함께 하자고 해서 혼인신고만 하고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도 못 가 남편은 힘들어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다 보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전화드렸어. 그러니까 부모님은 같이 살자고 그러셨어. 부모님 집으로 가자.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시댁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조금은 인정해 주셨구나 싶었고 시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하고 흔쾌히 갔어요. 시댁으로 이사를 한 이후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쯤이야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은 청소기를 돌리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임산부가 그렇게 집안일을 하면 알아서 유산이 될 법도 한데 즐기다 즐겨. 전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묵묵히 청소를 하는데 뒤이어 어머니의 말씀에 얼음장이 되었고 단순히 허락해서 집에 오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느꼈어요. 어머니께선 뱃속의 그 아이도 널 닮아 아주 끈질긴가 보구나 라고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말을 할까 고민하다 그래도 내 편이라고 했고 뱃속의 아이 아빠니 얘기를 하자 싶어 시어머니와의 일을 말했더니 남편은 씩씩대며 어머니께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선 눈물바람으로 우시면서 드라마 보면서 혼잣말도 못하니? 어떻게 내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봤다고 뱃속의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겠니? 넌 엄마를 그렇게 모르니? 아들 자식 키워봤자 쓸모가 없다더니 애도 너무하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남편이 수그러들며 오해가 있었나 봐. 엄마, 죄송해요. 하며 저에게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랬나 봐. 하더라고요. 전 어머니께 곧장 사과드렸고 어머니께선 괜찮다고 임신 중에 예민해지면 오해할 수 있다며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내가 너무 큰 오해를 했다고 자책하며 밤을 새웠고 아침이 밝자마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밥상을 차려 어제의 일은 없었다는 듯 잘 넘어갔죠.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면서부터는 집안의 분위기, 공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벌써부터 모자지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대단하구나. 너 닮은 아이 나오면 너처럼 재수 없는 팔자 닮나? 아, 그리고 병원은 너무 자주 가지 마라.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초음파 보는 거 돈 아깝다. 전 그제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절 며느리로 허락해서 이 집에 들어오라 하신 것도 아니었고 단순한 오해도 아니란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쉽게 아이를 지우고 떠나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임신 7개월이었는데 말이에요. 7개월이나 된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남편도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그래서 꼭 같이 잘 키우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착하다고, 불쌍한 사람 보면 꼭 도와줘야 하는 성격이라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니 커서도 이럴 줄 몰랐다. 단순히 네가 불쌍해서 불우이웃 돕듯이 그런 마음일 거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보면 너도 알게 될 거다 하셨죠. 그날 이후 남편이 출근하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의 독설은 시작되었어요. 한 번은 남편과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다른 시부모들은 며느리가 임신하면 보약을 한 첩 해준다던데 우리 며느리도 보약 한 첩 해줘야겠다. 점심 먹고 한약방 가자 하더군요. 전 어안이 벙벙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남편을 출근시킨 뒤 여느 때와 같이 집안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점심때가 되자 어머니께서 한약방에 가자 하시더군요. 어머니도 건강한 아기가 나오길 그래도 소망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한약방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저의 딸이 참 나쁜 일을 당해서 임신을 했어요. 딸아이 몸 건강 해치기 싫어 수술은 절대 못하겠고, 혹시 애 떨어지는 한약 있나요? 있으시면 그걸로 한 첩 지어주시겠어요? 하더군요. 너무 소름 돋고 온몸이 굳어 전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계열수가 높아 한약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리고 눈물이 한없이 흘렀어요.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된다 싶었죠.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집안일하고 밥도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불우이웃 돕기도 조만간 끝나겠다. 예전에 넌 그래도 날씬하니 볼맛이라도 있었지. 지금 네 꼴을 봐라. 너랑 가축 돼지랑 다를 게 뭐니? 하며 밥 먹고 있는 제 앞에 거울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거울 속에 전 아이를 품어 10kg나 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아가씨 때와는 다르게 퉁퉁해진 얼굴과 몸을 보니 참 서럽더라고요. 우리 아이 하나 지켜보겠다고, 우리 가정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왜 자꾸 내게만 이런 시련이 생기는 건지 참 서러웠어요. 눈물을 참으며 꾸역꾸역 밥을 먹는 제 모습에 어머니는 역겹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말하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자격지심이냐 과대망상이냐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지 않냐고 저를 되려 몰아세우더군요. 내 편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냥 계속 어머니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남편은 자다 말고 망연자실하며 장례식장에 가야겠다고 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란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내주고 오라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회사에 휴가까지 쓴 남편은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있다 왔고, 돌아온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남편을 안아주며 달래주었어요. 그 다음날 전 산부인과 진료가 있어 잠시 나갔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 남편이 화가 잔뜩 나 있더군요. 왜 그러냐 물었는데 들려오는 대답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방에 혼자 있었는데 어머님이 방에 들어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괜찮다 대답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위로받지 못했을 텐데 엄마한테라도 기대렴. 그 말에 의아해진 남편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말이죠. 어머니께서 남편이 장례식 간 날부터 임신한 와이프가 집에 있고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장례식 가는 게 말이 되냐며 제가 온갖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지금 와이프보다 친구가 중요하다고 간 것 아니냐면서 당장 남편을 집으로 부르시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더군요. 진짜 미친 것 같지 않나요? 당연히 아니라고 전 부정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믿질 않더군요. 너무 서운해서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냐며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녹음 파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 장례식장에 간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예,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가 제일 의지하는 우리 아들이 없어서 어쩌니? 그래서 전 그랬죠. 괜찮아요, 어머니. 남편이 일찍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제일 친한 친구니까요. 섭섭해도 괜찮아요. 라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걸 녹음해서 들려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것인지 전 천하의 몹쓸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녹음 파일이 있으니 절 안 믿었던 거였고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그 당시 전 제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께 했던 것처럼 남편에게도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남편마저 안 믿어주니 너무 비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비참한 순간에 갑자기 저희 엄마 생각이 나더군요. 미련하게만 보이던 엄마였는데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엄마도 나처럼 날 지키기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고 후회가 되었어요. 다음날 전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집에서 뛰쳐나온 이후 처음으로 엄마와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난 날 남편을 만나게 된 것부터 결혼까지 전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엄마는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복하면 되었다. 네가 좋으면 된 거지. 하셨어요. 그리고선 여태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 애기 낳으면 엄마가 조리해주겠다 하셨죠. 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가, 이 엄마가 다 해놓을게. 하시는데 카페에서 주책맞게 목 놓아 울었네요. 엄마와 헤어질 때 제가 조금씩 모아놨던 비상금도 두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살림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한 번 마음의 비수를 꽂으시더라고요. 그 거지 같은 친정도 꼴의 친정이라고. 출산일 다가오니 친정엄마가 생각나나 봐.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죠. 엄마와 얘기했던 대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출산하면 엄마가 조리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이를 위해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제 예상을 빗나가더라고요. 어머니께선 너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우리한테 바란 거였니? 당연한 걸 뭘 선심 쓰듯 얘기하니 넌? 하시더군요. 전 조금씩 제가 모아둔 돈으로 조리를 하려 했다고 하니 어머 얘, 네가 모은 그 돈도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이지. 그게 어떻게 네 돈이니?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아기들은 다 천사 같잖아요. 천사 같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 시부모님들도 마음이 조금씩 변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 생각 하나로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새 예정일이 다가왔고 남편은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가는 날 어머니께 혹여나 아기가 나오려고 진통이 시작되면 119 전화해서 같이 가시던가 너무 긴박하면 아버지가 운전하셔서 같이 좀 가주라고 부탁을 하고 가더군요. 그 부탁이 소용없는 걸 아는 저는 제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뱃속에 있어달라 하늘에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곁에 없는 새에 진통이 시작되었죠. 생애 처음 느껴보는 통증에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시부모님 방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양수까지 터져버렸고 벽에 의지한 채 어머니를 불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참 다 깨우네. 애가 유별나니 그 뱃속에 애도 유별나네 하시며 119에 전화해서 가라고 하시곤 다시 들어가셔서 주무시더라고요. 전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혼자 119에 신고하고 혼자 병원에 갔어요. 힘든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고생했네. 그나저나 우리 부모님 놀랬겠다. 엄마는? 하더군요.
어머니는 집에 계신다 하니 그래, 엄마도 쉬어야지. 벌써 새벽 5시네. 나 내일 중요한 일 있어서 다시 좀 잘게. 하더라고요. 장례식장 사건 이후로 사이가 틀어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딸인지 아들인지 묻지도 않는 남편이 미웠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속이 상해 친정 엄마에게 연락했죠. 저희 엄마는 그 시간에도 헐레벌떡 뛰어오셨더라고요. 엄마 얼굴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저는 엄마에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엄마를 몰아붙여서 미안하고 미련하다고 화를 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을 하며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엄마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셨어요. 병원에 있는 3일 동안 시댁 식구와 남편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엔 저는 바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에서 보름 정도 조리를 하고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면 좋아하실 거란 제 생각에 참 무색해지더군요. 시부모님은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 똥을 싸면 냄새난다, 화를 내셨어요. 저와 아기는 그냥 시댁에 빌붙어 있는 기생충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얼마 없는 친구들이 아기 100일을 축하한다며 아기 옷이랑 용품들을 선물로 주고 싶다며 저희 집 근처에서 잠시 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기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실 리 없기 때문에 아기를 두고 나갈 수가 없어 저는 친구들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어머니께 아기 100일 기념으로 친구들이 선물 주겠다고 온다고 했다고, 금방 차 한 잔씩만 먹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어머니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죠. 친구들이 도착해 아기를 보며 남편을 닮았네, 저를 닮았네 하며 선물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맙다며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주스랑 과일을 가지고 오셔서는 우리 며느리 친구들이구나. 친구들은 다 너무 날씬하고 예쁘네. 원래 친구는 끼리끼리 논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무슨 코끼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뚱뚱한지 정말 걱정이 된다. 친구들이 우리 아들처럼 불쌍한 사람 못 지나치는 그런 착한 마음씨를 가졌나? 장난이야, 장난. 하시더군요. 저와 있을 때만 그러셨기에 제 친구들 앞에서까지 저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무안하고 당황스럽고 창피해 얼굴이 새빨개졌죠. 제 친구들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먼저 간다고 못다한 이야기는 전화로 하자 하며 황급히 집을 나섰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배웅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망부석 마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 친구들이 문자로 괜찮냐며 무슨 일이 있느냐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연락하라고 하면서요. 제가 시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들켜 너무 창피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남편 앞에서 안 그러시는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도 안 그러실 수 있으셨는데 왜 그러셨냐고 말이에요. 어머니께선
저렇게 밝고 예쁘고 날씬한 친구들이 우리 아들의 짝이 아니고 너 같은 애가 아들 옆에 붙어 있으니 화가 나서 그렇지 하시더군요. 심지어 그런 제가 저랑 닮은 딸을 낳아 더더욱 꼴보기 싫으셨대요. 이제 어머니께 더 이상 저를 허락해달라, 받아달라 안 할 테니까 저희 아기 어머님의 아들 아이기도 하니 조금만 예뻐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을 닮은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요. 그 이후에도 저의 마음에 꽂힐 비수 같은 말들은 여전하셨어요. 그래도 제 딸아이에 대해서는 조금씩 괜찮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첫돌이 될 때까지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육아를 하지 않았고 아빠보단 엄마가 더 좋은 거라고 나몰라라 했었어요. 첫돌이 되고 얼마 뒤에 남편은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일을 알아볼 거라면서 이제부터 육아도 조금씩 도와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말로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며 못 가본 곳들 놀러도 다녔고 여가 생활 즐기기 바빴죠.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남편에게 전 말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니 일을 해야 돼. 돈을 모아야 독립도 하고 아이도 키우지. 라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남편은 독립할 생각도 없고 아이의 교육은 학교에서 다 할 테니까 정말 필요한 생필품 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좀 놀아도 된다고 더 이상 방해 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왜 그리도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건지. 아무튼 저는 저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내 딸만큼은 저처럼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집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어 힘들었고 경력이 단절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했죠. 그런데 그때 일자리 찾는 사이트에서 공고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거기엔 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몇 달간 아이는 친정에 맡긴 후 저는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어요.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날 제 인생에 이제야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 같았어요. 이제 면접만 보면 된다. 합격만 하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 했어요. 그런데 자격증이 있어도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니 불안하고 조급해졌어요. 남편이 계속 일도 안 하고 놀면서 씀씀이만 커졌거든요. 씀씀이가 커지면서 딸아이 기저귀 값으로 빼놓은 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해서 조급했어요. 한 곳만이라도 제발 연락 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은 친정 안 가냐고요. 맞아요. 저 자격증 따는 거, 일자리 구하는 거 모두 비밀로 했거든요. 또 뭐라고 하실까봐 친정 간다고 하고 자격증 따고 면접 보러 다녔었는데 친정엔 왜 안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살림 등한시하고 자꾸 친정 가서 싫으셨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 정말 예상을 할 수 없는 분이셔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니, 난 좋다 얘. 친정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해. 사돈이 아기 좋아하신다며. 가서 좀 있다 오렴. 이 말을 듣고도 전 너무 의아해서 정말요 어머니? 했더니 어머니께선 그래, 네가 집에 없어야 우리 아들이 맘 편히 나이트도 가고 여자도 만나고 하지. 네가 집에 있으면 뭐 되겠니?
하시더라고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머니, 며느리인 저 여기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이 나이트 가고 여자 만나야 하니 친정에 가 있으라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흥 하고 콧방귀를 뀌시며 방으로 가셨고, 제 말 대답에 약이 오르셨는지 어머니는 놀다 들어온 남편에게 아기도 있고 하니 친정에서 쉬다 오라 했는데 알아서 한다고 빽 하고 소리쳐서 놀랬다고 공진당을 드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제게 장례식 이후 지금까지 너의 이중인격 같은 모습에 이제 정말 지친다. 당장 어머니께 사과해. 라고 하더군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대로 남편은 장례식 이후 저에 대한 마음과 믿음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의 아이도 내팽겨치고 와이프인 저의 말도 믿어주지 않는 저 사람을 나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를 향해 미소를 띄우셨어요. 남편도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지금 말 나온 김에 법원 가자 하더라고요. 같이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서를 내고 나왔어요.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정도 숙려기간이 주어지더군요. 숙려기간이 필요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더 활기차게 유흥을 즐겼고, 전 친정집에서 목이 빠져라 일자리 합격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냐며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유흥비로 흥청망청 돈을 썼죠. 저는 아이 기저귀에 옷 한 번 사줄 돈이 없어 먹는 거, 입는 거 줄여가며 생활했었거든요. 돈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남편은 100만 원짜리 패딩을 사입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고. 저런 사람을 믿고 가정을 꾸렸고 내 아이의 아빠라고 믿으며 내가 노력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내가 바보였다고. 그날 이후 전 내가 나부터 아끼자는 마음으로 피 터지게 운동해서 임신하기 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라졌던 자신감도 생겨 일자리도 얻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의 일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고, 저도 딸아이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6살이 되던 해 남편은 아이가 보고 싶다며 뜬금없이 연락을 해왔고, 저는 여태 양육비 한 번 안 줬으면서 뭘 보고 싶냐고, 무슨 꿍꿍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아이도 어떻게 크는지 함께 보고 싶다고 재결합 얘기를 하더군요. 그 말에 약해졌지만 아이에게 아빠는 죽었다고 해둔 터라 어찌할 방법도 없고 다시 한번 휘둘릴 것 같아 전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아니, 무슨 생각인지 무서웠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대뜸 저에게 우리 오빠 자꾸 꼬시는 게 너니? 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제 남편과 사귀는 사이고 결혼을 약속했다. 사정이 있어 결혼이 미뤄지고 있는 와중인데 그거 알고 지금 결혼 못하게 꼬시는 거 아니냐더라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전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요? 전 이미 그쪽 오빠랑 이혼해서 관심 없어요.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총각한테 무슨 이혼이냐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길로 정말 너무 억울해서 회사에 바로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서, 혼인증명서 등등 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떼서 그 여자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했죠. 사진 보낸 거 보셨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나왔더라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대답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 서류상에 있는 혼인신고 날짜가 맞는 거냐고 묻더군요. 맞다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세상에, 남편과 사귄 지 8년 되었대요. 만난 지 10년 되기 전에 결혼하자고 해서 상견례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이유 없이 날짜를 바꾸는 상황이라 결혼하기 싫은 거냐고, 다른 여자가 생긴 거냐고 묻고 싸우는 와중에 제게 아이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남긴 문자를 보게 된 것이었죠. 남편에게 캐 물었더니 남편은 저를 스토커처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한 거라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히죠. 사귄 지 8년이라뇨. 제가 시댁에서 그 모진 말들을 듣고 할 때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으러 갔을 땐 이 여자와 여행을 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소름인 사실은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어머니와 알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의 존재를요. 어머니가 좋아하실만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있는 집 딸에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겠죠. 전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여자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 여자는 눈물을 보이며 남편이 저에게 아이 보고 싶다고 한 날이자 다시 만나자는 재결합을 하자고 한 날이 상견례를 한 날이라고 하네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 보고 계속 버텼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랬던 건지, 그 이후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화를 내며 전화가 왔어요. 저 때문에 파혼당했다고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그랬다면서요. 전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며 전화할 정도로 그 여자가 그렇게 소중했음 상견례 날 나한테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고 하고 끊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남편의 연락은 없어요. 전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일해 받은 월급으로 딸아이와 친정엄마와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인생사 때문에 딸아이가 일찍 철이 든 걸까요? 제 딸아이만큼은 저와 다르게 좋은 것만 보고 듣게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커갈수록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참 알고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어려웠고 힘들었던 만큼 딸아이와 저,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행복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홀가분하네요.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 덜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져요.